1등급 대비 문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들아 거기 보면은 그 127번 있거든? 127번 먼저 보자. 야 근데 이거 할 때 그 일단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거기 이제 가족권 나족권 이런 식으로 줬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건 무조건 fx-gx를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 이걸 fx, gx를 따로 구하려고 하면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h 알파도 0이고, 그냥 f 알파랑 g 알파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h 프라임 알파도 0이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두 개가 0으로 주어진 거지. 나조건까지 하면. 그래서 지금 hx 즉 요 fx-gx는 우리 이제 많이 했지. 알파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면 제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 시작이야. 그런 다음에 지금 h 알파하고 h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알려준 거는 h 프라임 알파하고 그 다음에 h 프라임 베타. 지금 베타가 그 베타 나조건에서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잖아. 그치? 요 두 개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h 프라임 x 즉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이제 요거는 저놈을 미분한식일 테니까 최고 차항계수는 3일 거고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 야 그러면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요 k를 알파하고 베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원래 정식 방법은 쟤를 진짜 미분을 해가지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묶어가지고 얘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 얘가 이제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 x-알파를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k를 찾을 수 있거든. 베타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외워야 돼. 바로 우리 비율 관계를 외워야 된다. 이게 어차피 그래서 방학 때 개념할 때 내가 그 개념 하느냐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알파에서 접하고 K로 이런 식으로 뭐 나간다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여기 예전에 내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그다음 이제 지금 얘는 여기가 베타잖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베타지. 그때 이제 요거 세 개가 길이가 똑같아. 요게 이제 비율 관계야.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 그러니까 베타가 저 알파하고 K에 2대1이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거야. 언제나 2대1이 되는 요 지점에 이렇게 위치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타하고 알파 사이 관계식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K를 금방 정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2분의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는 3차 함수가
요걸 기준으로 점대칭으로 생겼다 그랬잖아.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점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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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세 개들이 다 그 길이가 똑같이 나와. 알겠지? 요게 이제 비율 관계고 사실 비율 관계가 몇 개가 있긴 한데 우리가 근데 거의 쓸 일은 이거밖에 없어. 딴 건 몰라도 돼.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예를 들어 요 그림만 외우면 돼. 딴 거는 사실 뭐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 요거 하나만 외우더라.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안 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묶어낸 다음에 근데 뭐 사실 안 외워도 뭐 정리하면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fx 마이너스 gx 즉 hx라는 식이 이제 k를 안 쓰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k 자리에 존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지? 그래서 저기가 저 변곡점까지 해서 1대 1대1 그리고 알파하고 k 기준으로는 저게 2대1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 뭐냐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가 아니라 여기 3인데 이런 거 잘못 썼네. 3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뭐 구하는 거였지? G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 이걸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이제 1단계로 HX 우리가 찾아낸 건 여기까지가 최선으로 다 찾아낸 거야. 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GX 값 준 거. 지금 G 알파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6이라고 줬고 G 프라임 베타 값이 16이라고 줬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GX를 찾아내는데 근데 이제 GX는 문제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 함수라고 줬거든. 근데 그러면은 GX가 2차 함수인데 알파하고 베타의 접선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이런 식이지. G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면은 요게 기울기가 서로 값은 같은데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게 요게 알파하고 베타다. 사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축의 방정식이 알파 베타의 중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딱 이렇게 둘이 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나온 거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GX는 이 축의 방정식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요 값만 모르는 요런 상태로 생긴 거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G 프라임 X까지는 찾으면은 우리가 그건 필요 없거든. 저 C는 필요가 없잖아. G 프라임 X는 이제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베타 값이 16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베타 누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래서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 요걸 준 거야. 요게 16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알아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알아내거든? 더 이상 못 알아내는데 이제 여기 주어진 여기 식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이랑 F의 베타 플러스 요거 눈값은 이제 저기 부호에 마이너스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간 거잖아. 요렇게 들어간 건데 요 값들이 정리하면은 요걸로 다 구할 수가 있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끝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로 얘는 fx하고 gx 따로 찾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는. 그래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fx-gx라는 함수식을 찾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관계식 이용해서 이제 미분대식이랑 원래식이랑 주어졌을 때 하나 이제 저거 나타낼 때 저때 비율 관계를 쓰면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비율 관계 저거 1대1대1 되는 거, 즉 알파 베타 k 관계는 2대1 되는 거, 저거는 좀 외워놓고 다른 비율 관계는 안 외워도 돼. 쓸 일이 없어. 저거 딱 하나밖에 안 써. 알겠지? 저 비율 관계만 딱 외워놔. 저거는 쓸 일이 아주 많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요번 사실 요번 중간고사보다 저거는 기말고사 때 쓸 일이 더 많거든. 기말고사 때 더 쓸 일. 그래서 나중에 쓸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잘 알아둬라. 그 다음에 129번 애들이 질문을 했던 애들도 있고 안 했던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129번 클리닉 때 와서 질문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사람도 있어. 저까지는 정리되니? 그 다음에 이제 129번은 보자 얘들아. 129번에서 이제 다항 함수들을 줬고, 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는 있잖아. 이게 무함수면은 그 미분한식은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거 사실 아까 얘랑 관련이 있는 건데, 얘가 아까 무함수였잖아. 그랬더니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지금 서로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얘가 y축의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면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원점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미분할 때 이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는 것만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우함수면은 그 도함수는 기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미분할 때 안에 거 미분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안에 거 미분만 잘하면 이제 기억리는 다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h 프라임 0 구하는데 이걸 x로 나눌 때 x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도 이거 여기 밑에가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값 정리 쓰면은 사실 이게 평균값 정리 쓰는 게 제일 쉽고, 그래서 저 f 프라임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f 프라임 c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c가 x하고 2x 사이에 있는데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c도 0으로 되겠지. 사실 미분계수로 바꿀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돼서 f 프라임 0은 0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깜찍이 먼저 저번에 앞에 있었어. 그리고 있잖아 이제 사실 지금 123번이나 그 124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8번 하고, 그 또 뭐 있냐, 엄청 많던데. 이렇게 세 개는 그거야 얘들아. 이거 차수 찾아지면 이제 최고차항 개수도 찾을 수 있는 찾고, 이렇게 해서 다 차수 찾아가지고 항등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고 123번이나 124번이나, 근데 124번은 뭐 근데 그냥 대놓고 그냥 넣어서 항등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생각 안 해도 하겠지만, 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128번 같은 걸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차수 찾아가지고 항등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123번이 좀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123번 같은 경우에 요게 이거는 근데 차수가 너무 도함수인데 왼쪽에 x 4제곱이 있지, 오른쪽에 x 4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x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그럼 그거를 미분한 식이니까 gx는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hx는 저걸 또 미분하니까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해서 찾아라.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니까 그거만 하면 될 것 같고. 야, 그리고 (125번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라서 한데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여기서 왜냐면 요거 바꾼 문제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가 4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f 0분의 0이 돼야 되니까 f는 0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가 그러면 f 프라임이고, 얘는 f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은 4분의 1.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f 프라임에서 1차식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뭐 a라는 값이 나오는데, 보통 문제에서 이제 이걸 정해주진 않는데 1은 아니라고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게 나오면은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이게 f 프라임 2라고 생각하면은 얘도 f 프라임인데 f 프라임 2분의 2인데 그럼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이게 이제 그 미분계수식인데 값이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아니고 fx가 x-2를 제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이거는 문제고. 그러면은 여기 fx 여기 들어갔을 때 약분을 하고도 x-2가 남잖아. 그래서 얘가 f'2랑은,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미분해가지고 요것을 놓고서 객관값을 계산을 해보면 다른 게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됐을 때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됐을 때는 이게 분명히 약분이 돼서 1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이게 그냥 극한 문제고 이게 이제 미분계수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전체로 봤을 때 다른 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0이 나오겠지. A가 0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F'E가 0이 되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고를 수도 있다. 뭐 참고로 알아두고.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이것만 하다가 여기 왜냐면 요 문제가 125이 되게 많거든. 저걸 좀 바꾸면은 풀기가 힘들어져서. 아 이게 이거는 당연히 미분계수지. 이게 F가 0이니까 여기 이렇게 달면은 이게 미분계수인데 여기 F'인데. 요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F'E가 맞는데 요거는 이제 왜 안 되냐면 이게 0분의 0이 되는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가지고 약분을 시켰는데도 얘도 또 0이 돼갖고 그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 132번만 되지 않겠니? 그것만 해주면은 야, 그 132번만 해보자. 132번을 보면은 그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고 가조건이랑 이제 나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가나밖에 없어. 지금 얘는 가나 조건밖에 없는 상황이지. 가나 조건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나마 둘이 똑같은 값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이게 다른 방법을 고민하면 안 돼. 없어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F'X도 구하고 그러니까 시험 때 이런 거에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로 다른 거를 시도하는 게 시간 낭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F1하고 F-1 값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1는 값이랑 마이너스 1는 값을 빼면은 당연히 요 홀수 차수만 남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F'1이랑 F'-1이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같다는 게 둘이 뺀 거잖아. 뺀 게 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도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면은 홀수 차수만 남는데 저 4 요거하고 요거만은 남는단 말이지. 그치? 홀수 차수랑 상수하면 날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B값이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fx가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b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t다. 여기까지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px 제곱 이렇게 이제 생겼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낸 거야. 그나마 그래서 이제 f'x는 한 문자로만 이제 끝났지. 한 문자로만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 기억 니은 하면은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지. 금방 찾을 수 있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디귿이 이제 문제거든. 디귿은 이제 해줄게. 저기는 이제 너희들이 하면은 기억 니은은 금방 찾을 수 있어. 저 식만 찾으면. 그래서
디귿이 보면은 f 프라임 1값이 0보다 크다. 요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f 프라임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나 조건 때문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게 둘 다가 지금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f 프라임 p가 0인 게 있냐 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f 프라임 x 그래프를 찾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이랑 1이 들어갔을 때 둘 다 이제 0보다 큰 요 지점에 이제 있단 말이야. 그렇지? 요 지점에 이제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데 얘가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조사하라는 게 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프의 이제 끝 모양을 결정하는 거거든.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건데 사실 얘는 근데 뭐 이렇게 다 주어져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이걸 그린다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아니까 끝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막 그래프가 뭐 마이너스 2x 제곱에 막 2에 2x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에 이제 사인도 막 붙어있고 막 요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프 그릴 수 없는 거.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을 찾는 거지. 얘를 이제 찾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얘는 너무 쉽게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로면 얘가 제일 큰 놈이잖아. 그럼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지. 그 말은 이제 얘는 여기서 무조건 여기는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어쨌든 최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디귿이 맞는 거지. f 프라임 p가 0인 애가 여기 p가 한 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지만 저 끝 모양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조사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꾸로 이 문제가 그 범위를 1부터 무한대까지 해가 있는지 조사해라. 만약에 이랬어. 그러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x를 조사해 보면 이건 당연히 0보다 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속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틀린 거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 문제가 나왔다. 근데 서술형을 그냥 단순히 너네가 이게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멋이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너네가 논술 쓸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큰데 이 이후로 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최소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알겠지? 그래서 요 말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땡이 아니라 무조건 해가 있다가 아니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서술형 쓸 때 점수를 안 깎이는 최고 좋은 방법. 논술 쓸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어차피 애들은 다 똑같이 쓰는데 저런 차이에서 나오는 거 점수차가. 어쨌든 사이값 정리에 의해까지 딱 깔끔하게 쓰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 부호를 조사해서 끝 모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됐으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좀 중요한 것들은 대략 다 설명했으니까 해놓고 자기 이제 앞에서랑 해서 또 모르겠는 거 질문해. 딱 그 원이랑 투랑 해서